어서오세요. 동쪽숲 찻집 보니입니다. 어서오세요. 동쪽숲이에요. 한여름을 지나고 있으니 거의 매일 시원한 것을 찾게 되네요. 사실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바를 먹는다고 잠깐 쉬워지는 것이 그저 언발의 오줌 누기 시기란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어김없이 또 집어들게 되네요. 커피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우유를 더한 라떼를 마셔보네요. 이때 진한 커피가 필요한데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기에 브루잉하는 법에 변화를 줘서 욕구를 해소해요. 우선 커피를 갈 때 입자를 조금 더 곱게 갈아요. 그리고 커피량을 그날 컨디션에 따라 50%까지 양을 늘려요. 그리고 뜸을 들인 후에 물을 조금씩 천천히 붓네요. 그러면 커피가 진하게 내려지거든요. 여기에 얼음을 넣고 물을 넣어주면 그럴싸한 아아가 되고요. 우유를 넣어주면 훌륭한 라떼로 손색이 없네요. 이렇게 차 한 잔을 준비했네요. 보니의 오늘 화두는 우리가 바로 저널리스트로 언론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네요. 그럼 동쪽숲 찻집 보니 그 9째 사연을 만나봅니다. 기레기란 말 들어보셨죠? 요즘 언론을 대할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네요.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신조어죠. 당연히 형편없는 기자들을 조롱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오죽하면 쓰레기와 합쳐졌을까요? 무엇이 이런 말을 만들어지게 했을까요? 언론 쪽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레기란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14년 4월 16일 바로 세월호 사건 때부터라고 해요. 전원구조 오보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대요. 당시 주요 언론들의 황당한 친정부적 성향과 얼토당토하는 기사 보도는 언론이라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민주화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엔 조선중앙동아가 편파적 색채를 띤 언론사였고 MBC와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는 공정하다고 평가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땐 기자들이 어떤 사명감,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로 나름 바른 정로를 추구한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엔 이런 것도 거의 다 사라진 듯 싶어요. 기레기라 불리는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기사를 작성할 때 자신이나 자기 회사의 이익, 권력이나 광고주를 위해 기사를 만들죠. 독자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과거와 명백히 차별화되는 포인트 같네요. 제 생각엔 이렇게 기레기가 언론의 시그널로 정착된 것은 언론을 소비하는 우리들이 정보의 진위와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방법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못된 기자들이 전달하는 진위를 더욱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에 기레기라고 못 박아버리는 거죠. 인터넷이 보급되던 초기에 조선일보의 한 기자가 프랑스 유명 언론의 기사를 왜곡해서 인용하다가 불어 전공 교수님으로부터 호되게 당한 후로 이런 기사들이 싹 사라졌던 기억이 있네요. 이처럼 SNS 발달 전, 후로 저널리즘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어요. 정보 생산 주체가 기자나 언론사로부터 누구나로 전환되었어요. 보도 속도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지금과 비교하면 과거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렸죠. 보도 방식도 과거 한 방향, 신문이나 방송 등 매체를 통했다면 지금은 양방향 정도가 아니라 다방향이죠. 댓글이나 공유로 실시간 반응이 가능해졌죠. 과거 언론사가 의제 설정 등을 주도했다면 현재 대중이 이슈를 만들기도 하는 형태로 다양화되었네요. 그러다 보니 SNS로 인한 단점도 생겼죠. 가짜뉴스, 허위 정보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이에요.
더구나 요즘은 AI까지 가세해서 더욱 정교해졌죠. 또 조회수와 좋아요만을 위한 자극적 콘텐츠가 늘어났고요. 알고리즘에 따라 내게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접하게 되니까 상반된 의견과 진실을 외면하게 되는 현상도 생기고요. 또 기자들도 탐사 보도와 같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견해를 제시하는 것에 소홀하고 단지 클릭수 실적 높이기에 올인해서 되도 않는 쓰레기 기사를 만들어내고요. 오죽하면 따옴표 저널리즘이란 말이 쓰일 정도니까요. 저널리즘을 우리말로 하면 언론이라 하면 되네요. 그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고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아요. 요즘 대통령실 브리핑하는 것을 보면 기자란 자들이 도대체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듯 싶어요. 질문의 질이 수준 이하인 것을 자주 접하게 되네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생각나는 것이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절 기자회견할 때 특별히 우리나라 기자에게 기회를 줬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네요. 그땐 솔직히 창피하더라고요. 이젠 기자들에게 의존해서 바른 언론의 길을 가길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저널리스트가 돼서 옳고 그름을 선별 수용, 바른 소비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듯 싶네요. 불현듯 조선시대 사초를 작성하던 사관이 생각나더라고요. 당대 임금은 사초가 작성되는 것에 일절 관여할 수 없었고 볼 수도 없었잖아요. 사관들은 철저히 객관적 기록만을 유지했고 권력에 부합하지 않는 그 정신을 되살려야 할 것 같아요.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네요.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되면서 한 말이 생각나네요. 사초 쓰는 자세로 특검직을 수행하겠다.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정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죠. 그러려면 제도적인 보완도 있어야겠고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도 필요할 듯 하지요.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동쪽숲 찻집 보은이에요. 감사합니다.